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황별로 이제 추천 차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시간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추세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보다 증가한다, 상승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추천 차트가 이제 선 차트와 가로막대 차트가 있는데요. 자, 선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죠, 보통. 밑에가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식이 있고, 점들이 이제 이어지는 요 선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걸 가지고 추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 차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왼쪽은 과거나 뭐 현재, 그 다음에 현재면 이제 미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가로막대 차트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다만 선과 가로막대는 다른 점은 뭐냐면, 세로막대입니다. 세로막대와 다른 점은 여기 위 꼭지점이 데이터 값이 수치죠, 수치. 이 수치를 비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건 추세를 얘기하는데 좀 좋은 차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는 오른쪽 세로막대 차트가 더 정확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높낮이가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추세를.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점들이 원래 이 점들이 데이터 값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줬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추세 변화를 좀 매끄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이건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설명할 때는 전체가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세로막대 차트.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 그래서 이 정확한 여기 수치가 있죠. 여기는 사실 다 끊어진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세로막대 차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순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자, 순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는 뭐뭐보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이고요. 추천하는 차트는 이제 가로막대 차트가 대표적이에요. 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세로막대 차트인데 보시면 이런 형태로 세로막대로 해갖고 밑에 항목을 둘 수가 있어요. 항목 간의 비교를 할 때. 그런데 세로막대 차트는 이 항목에 이제 보시면 끊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항목명이 길다면 또 적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가로로 이 항목명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 세로막대 차트는 이 항목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기 싫어지는 차트가 돼요. 그리고 왠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뭐 시간적인 흐름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게끔 이제 되는데 반면 이렇게 가로막대 차트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5회가 1등이고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다가 네이버를 항목명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명이 길어도 충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들이 이제 항목 수가 될 텐데요. 이 막대들이 세로 막대 차트보다는 많은 막대들을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의 높고 낮음을 비교할 때는 이러한 가로막대 차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방사형 차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영업 1팀, 2팀, 3팀으로 해서 다중선이 있죠. 다중선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자, 2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위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1위가 어딘지 이렇게 쉽게 눈이 띄죠. 그러니까 다중 항목들이 있을 때 어떤 막대 차트보다는 다중 항목은 이렇게 방사형 차트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일 항목은 이제 막대 차트를 이용하는 게 좋고 이렇게 이 안에 변수들이 많을 때
많을 때는 방사형 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통해서 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방사형 차트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방사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방사형 차트 불리고요. 아니면 이런 형태도 있죠. 자, 아예 1등만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영역을 채우는 거예요. 엑셀에서는 이걸 채워진 방사형 차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영역을 다 채워버리면, 자, 이렇게 영업사원팀이 녹색으로 되어 있죠. 녹색이 있는 곳은 무조건 영업사원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2월, 4월, 그 다음에 뭐 7, 8, 9, 10월 요것들은 다 녹색이 먼저 보이죠. 그런 것들이고, 여기 미팅, 자, 뭐 11월, 5월, 1월 요거는 빨간색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영업 2팀이 1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들을 이렇게 순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1등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영역에 색깔을 넣어서 이제 하는 차트로 이제 변형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은 비중 비율을 이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자, 비중 비율을 보여주는 전체 중에 몇 프로 차지한다. 뭐뭐는 몇 프로 차지한다. 좀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원 차트가 좋은데요. 원 차트는 이 전체 원을 100%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 차트가 이 전체가 100%라는 인식이 이제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고의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보시면 이건 어떤가요? 한 이런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조그만 애들이 복잡하고 글씨들이 많죠. 자, 차트는 독자에게 쉽게 데이터를 이해하게끔 해주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다면, 내가 찾고 싶은 항목들은 찾아봐야 되고, 복잡하죠? 그러면은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차트는 비율을 자동적으로 암시해주는 이러한 역할로서 좋기는 하지만 항목수가 많을 때는 적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차트는 항목이 5개 이하가 적당합니다. 5개 이상이 넘어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머지 것들을 기타로 묶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왼쪽 차트보다는 오른쪽 차트, 자,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기타가 있어서 기타까지 포함해서 6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인 항목들은 5개 이하가 적당하고, 기타가 있다면 기타까지 포함해서 6개 이하가 적당하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깔끔한 차트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왼쪽 차트는 잘 이제 활용하지 않고요. 오른쪽처럼 항목수를 5개 이하, 기타가 있다면 6개 이하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을 나타내는 차트의 두 번째로 누적 막대 차트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막대를 이제 이게 전체 중에 몇 프로가 차지한다, 얼마만큼 차지한다. 정확한 수치도 필요하지만 비율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원 차트 다음으로 사용되는 차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지만 막대 차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세로와 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따라가요. 그래서 세로 막대 차트는 이렇게 연도별로의 변화를, 시간 경과에 대한 비중의 변화를 설명할 때 세로 막대 차트를 주로 쓰고요. 이것처럼 가로 막대 차트는 어떤 그 항목 간의 어떤 비중의 비율의 차이, 변화를 설명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세로 막대 차트는, 세로 누적 막대 차트는 연도에 대한 비중의 변화, 가로 누적 막대 차트는 어떤 항목 간의 비중의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 자,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는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2개 이상의 변수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 등등.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분산형 차트인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어떤 신사업이라든가 기획을 할 때, 아니면 마케팅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시장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장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차트는 이제 국가별로의 시장 규모와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시장 규모는 현재적인 파이를 얘기하는 거고,
성장률은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 차트를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죠. 따로따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입장 규모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성장률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분산 차트가 이제 대표적이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앞에서 성장률을 이쪽에 놓고, 시장 규모를 이쪽에 놓고 해서, X축에는 시장 규모, Y축에는 성장률을 두고, 성장률과 시장 규모를 이러한 점수, 이제, 크로스 시키는 거죠. 크로스 시켜가지고, 교차한 점을 여기 타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타점을 하면, 중국은 시장 규모도 크면서 성장률이 높다. 인도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는 한 중간 정도 되고 성장률은 낮다라는 것을 교차해서 우리가 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부가적인 의미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러한 두 가지 차트를 합치는 역할도 하고요. 두 가지의 어떤 변수들을 합해서 새로운 해석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보여줄 때 두 번째,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차트가 이제 콤보 차트인데요. 실제 저희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쪽 발표 자료에서는 사실 콤보 차트를 더 많이 씁니다. 많이 쓰게 되는데, 콤보 차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축, X, Y축이라기보다는 왼쪽과 오른쪽의 축을 이용해서 두 그래프를 합친 거예요. 자, 보면은, 자, 매출액 차트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수 차트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럼 이 두 개, 매출액 대비 종업원이 얼마만큼 높냐, 낮냐, 아니면 종업원이 많을 때 매출액이 높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려면 이 두 차트를 합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요거는 매출액이니까 이거 단위가 억 원인데요. 매출액이니까 억 원이 되고요. 이 종업원 수의 차트는 이쪽이 명수죠. 근데 이 두 개가 겹칠 수가 없어요. 어떤 집처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종업원 수의 요 명을 이쪽 오른쪽 이걸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요 오른쪽에 축을 갖다 놓고요. 이렇게 이걸 오른쪽에 갖다 놓고 이쪽 매출액 있는 축을 이 왼쪽에 갖다 놓으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겹쳐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9년도 얘기하면 매출액이 높지만 직원 수는 적었다. 이런 것들 같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콤보 차트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뭐 막대와 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적과 뭐 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종류별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대신 이렇게 메인 축과 보조 축 두 가지를 이용해서 차트를 겹쳐놓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거고, 좀 구체적인 건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